매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대전소통 사랑방 한밭 FM 937에서 여러분 매일 저녁 7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8번째 초대 손님 모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전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의 최호범, 예, 윤진홍, 김홍준, 네, 이영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시는 분도 네, 여러분 되게 기대되시죠? 아, 너무 기대돼요. 엄청나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쉽게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립연정국악단 민소각 지도위원, 와, 대박. 올라가야죠. 대전 무형문화재 제1호 웃다리 농악 전승교육사, 와, 국가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원광대학교 국악학 박사, 모건대학교 단국대 강사로 함께 역임하고 계시는 네, 부송 김병곤 선생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좀 편하게 하는 이유가 저희 방송 자체가 그 아재 방송이에요 실제. 저희가 근데 그 오시는 분들이 근데 단 한 번도 그 평범하신 분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면 저 지하에서 폰 파시는 분이 계시는데 유튜브 10만 가입자였었던 오셨다고 가시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국악 이수 전수자, 판소리 고포 이수 전수자이시면서 원광대학교 국악학 박사님이시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장구 선생님이세요. 아, 여기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소개 전에 그 저희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장국의 지금 아버지로 불리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장구 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막 너무 열정적으로 배우시고 네. 자랑하시고 네. 막 너무 열성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드디어 뵙네요. 수업 잘 나가시는 거 맞나요? 그건 노 코멘트입니다. 한 달째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요. 장구치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럼요. 네. 집에 그 장모님 댁 가면 장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 배우신 그 뚜둥했더니 장모님 다들 놀라시더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방송 보다가 쉬울 것 같아서 도전했다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끝에서 두 번째로 많이 혼나요. 아, 그래요? 저보다 조금 못 치시는 한 분 계세요. 그분 지금 들으시면 다음 초대 손님. 호범 씨는 장구를 못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각이 좋아. 근데 출석률이 좀 많이 떨어져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게 그 저도 변명을 하자면 선생님 여기서 해야겠다. 아니 코로나 때는 되게 저희 그 스폰서 분들이 그 메일이나 전화로 해서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꾸 만나자 그래요. 미팅하자 그러고. 그럼 저희는 가면 이제 뭐 세종, 조금 멀리 가면 서울, 뭐 부산 이러니까. 근데 한번 하루 갔다 오면 그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전에는 전화랑 메일로도 충분히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만나서 하는 게 편해지는 거지. 자기가 전화하고 뭐 메일로 보내려면 정리해야 되잖아. 이제 가서 이제 받아쓰기 하러 다니더라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오실 때 전에도 많이 궁금했어요. 뭐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저희 엊그저께도 그 뮤지컬 창업이라는 뮤지컬이 있어가지고 저희 그 갔었죠. 예, 가가지고 이제 봐보면서 연정국악원을 자주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시설 되게 좋고 연정국악원이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는 시민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특이하죠. 그냥 뭐 대전시립국악원 그렇게 안 하고 연정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연정 이윤수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께서 이윤수 선생님께서 60평생 모아온 국악 관련 서적과 악기를 1981년도에 대전시에 기증을 해요. 모든 전 재산을 기증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이병래 시장님께서 그러면은 이 국악원을 이렇게 훌륭한 그런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기부 문화의 초석을 다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아호를 넣어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으로 그렇게 하자 해서 그게 연정국악원 시까지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야, 이병래 시장님 때면 몇 년도죠? 이름을 80년대. 그죠. 네네. 1980년도. 80년대. 네. 아, 그때 그 시청이 도청이 있었을 때. 네네. 그렇죠. 아. 오. 그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이 장소 그대로인가요? 아니죠. 그때는 대흥동 214번지. 네.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이 다 허물어지고 지금 네. 우리들 공원. 아, 네. 아. 우리들 공원 그 무대 네네. 뒤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예, 네, 현대 맞아요. 주차장. 예, 거기가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최초의 연정국악원 자리가 네, 거기가 아. 그 이전에는 거기가 KBS 방송국 자리였어요. 아, 그 전에도 방송국 자리였어요. 네네네. 아, 재밌다. 이 옛날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하나 아는 게 그 과학관 있죠. 어디 과학관이요? 여기 저기 어디죠? 그 중앙과학관. 중앙과학관. 아, 네네네. 그 옛날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옛날에 그 지금 그 중구문화원 네네. 거기가 옛날에 중앙과학관. 중앙문화원이요? 네, 거기가 중앙과학관이다가 예식장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조금 더 지나와서 이제 중구문화원으로 이제 바뀌는 그 거기가. 다 처음 생긴 건 줄 알았어요. 그 네. 과학관도 그렇고 과학관. 네. 연정국악원도 그렇고 맞아요. 두 개가 다 네. 근래 거기서 처음 다 생긴 그건 줄 알았어요. 아, 그 어렸을 때 그곳이 예. 그 월드컵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하면서 네. 그 대전시에서 그때 현대인가 어디가 그 네네네네. 공사를 했는데 아, 그쪽에서 이제 우리 국악원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곳을 이제 기부 체납해서 아, 네. 아. 그쪽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네네네. 공사비 대신에 아, 그거를 주고 네. 우리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은 네. 예전에 시민회관 자리 네네네. 아, 네. 시민회관 자리로 그쪽으로 네네. 이제 옮겨서 네. 이제 국악원 기능을 같이 하고 네, 네, 하다가 네. 여몽철 시장님 때 네. 예, 이제 신축으로 해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을 예, 신축으로 짓게 된 거예요. 지금 있는 데가 새로 지은 거예요. 아, 그럼 시민회관도 저는 시민회관이 긴가민가 계속 그랬었는데 그게 맞긴 맞았었네요. 시민회관도 네. 연정국악원으로 됐던 게. 네네. 아, 네, 이게- 그 시민회관이 지금 그 예술가의 집. 그렇죠. 예술가의 집. 아, 예술가. 저는 뭐 갑자기 시민회관님 말씀하시니까 옛날 기억에 우레메 보러 맞아요. 갔던 우레메. 네. 아, 그래요? 그럼 그때 다 봤을 텐데. 예. 우레메 9번 봤어요. 재밌어. 솔직히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지금 80년도면은 네네. 거의 40년의 네. 기록을 네.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약간 그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 그림이 쫙 그려지거든요. 아, 심지어 그쵸, 저는 이제 대전에 이제 계속 살았는데도 네. 이런 정보들을 처음 듣게 되니까 네. 저도 처음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우리들 공원 뒤에 연정공항 처음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주차장이잖아요. 유료 주차장 하고 있는 그걸로 바뀐. 몇 년생이시죠? 제가 이제 네. 그 얼굴과는 다르게 네. 좀 많이 젊은 편이라 84년생입니다. 84년생. 예, 며칠 전에 제가 네. 30대로 이제 탈바꿈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 84년도에 84 태권브이를 제가 시민회관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아저씨라고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정국악원에서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계셨죠? 82년도부터 연정국악원으로 왔다 갔다 했고요. 와. 예. 그러고 88년도 8월에 네.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에 제가 입단을 했어요. 네, 그때가 대학교 네. 4학년이었는데 네네. 여름 합숙을 하고 있는데 네. 연정 선생님께서 네. 오셔가지고 제가 단국대를 나왔는데 아 그때 연정 선생님도 직접 그때는 뵙고. 그 생존의 키였던 그때 그럼요. 예. 그 단국대학교가 네. 청양에 네. 단국대학교 농장이 있어요. 아, 그쪽에서 이제 매년 여름 합숙을 했었는데 네. 여름 합숙하고 있는데 이제 학과장 교수님께서 네. 연정 선생님 오셨으니까 와서 인사드리라. 저녁에 가서 인사드리고 네. 잠깐 앉아봐 그러더니 네. 연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아. 자네 나하고 같이 공부 한번 할란가 이러시고. 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 앞에 계신 것 말이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으로 와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주시면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요즘 말로 이제 스카웃 되신 거네요. 내일 오소 그러게. 네네. 네. 뭐 이제 뭐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던 게 82년도부터 계속 거기에서 이제 뭐 공연도 했었고. 네네. 그러다 그 단국대학교 8호 학번인데 네네. 대학 들어가서도 그때도 이제 사물놀이를 네.
그 공연이 필요하면 항상 연정구강원에 가서 저희가 그 게스트로 공연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그럼요. 예. 와. 그래서 네. 이제 계속 알고 있었고 네. 뭐 이제 뭐 실력이나 이런 것도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내일 오소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네, 네, 네. 그러고서 이제 그 가니까 예. 그 특채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공채를 공식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디 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네. 악기를 연주해 봐라. 예. 그러고 네 분인가가 심사위원이 계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흥동 네, 선화동 선화동에 대흥동에 있었을 네, 때. 대흥동 214번지.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딱 심사위원들이 있더라고. 예, 연주를 했지. 네. 끝나고 나서 뭐 끄떡끄떡 하더니 나가라고. 그러고 야. 나서 조금 있으니까 다시 불러요. 네. 그러더니 서류를 이렇게 쭉 모으로 적어가지고 이거 해서 내일 가져와라. 그러고 갖다 주고서 그냥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네. 뭐 인사를 막 시켜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자리가 여기야 하면서 방을 또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름 합숙을 하다 말고 네. 대전에 와서 네. 얼떨결에 시험을 보고 네. 그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출근한 거예요. 와, 그럼 41년 40년 대단하시네요. 야, 영화네요, 영화. 한 연정국악원이 올해 7월 14일 날이 네네. 개원 42주년인데 네네. 제가 지금 한 36년 그 정도 근무를 했죠. 야, 산 증인이시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 초등학교 때 대흥초를 3년 다녀가지고 81, 2, 3년도에 제가 거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야, 다 인연이네요. 이게 다 인연. 어쩌기 막 껴맞추는 거야 이게. 어떻게든 이거 엮어보려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이제 6학년 때 네. 국악 합주부라고 해서 네. 그때 제가 그 소금을 그때 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억상 이제 연정 국악원이 맞는 편이겠지만 이제 연정원 저희 또래끼리 그때는 연정원 그랬거든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가면 연정원이라고 하면은 가서 뭔가 배우는 거다만 생각하고 가서 저는 이제 뭐 그 국악 합주부다 보니까 뭐 대금 뭐 그런 소금 뭐 여러 가지 파트별로 가서 이제는 배움 받았는데 그때 어렸을 때 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저번에 이제 연정 국악원 그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연정원에 그때 좀 가봤었습니다. 말씀드리니까는 그게 잘못된 호칭이다. 연정 국악원이 맞다. 그래서 그때까지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던 지나가면서 이제 추억이 좀 남겨 있어요. 연정 국악원 내가 저기에서 이것 좀 배웠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국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조기 교육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도 받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추억에 남고 그리고 말씀할 때도 내가 나중에 다시 클 때 다 저걸 좀 다시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대흥초등학교 나왔다겠죠. 네네네. 네, 그때 당시 대흥초등학교가 네. 그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네. 국악을 육성. 이영 선생님, 네. 그럴 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하고 방학 때 우리가 그 방학 특강을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되면은 막 학생들도 엄청 많이 오고 선생님들도 많이 오고 그때 이 소금을 들고 막 그 복도를 막 뛰어다니고 막 열심히 까불고 했던 친구가 아마 여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그 소금 파트 한 사람이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소금도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시험을 다 단소 이제 이런 걸로 봤었고요. 근데 소금이 네네. 원래 이제 대금을 해야 되는데 네. 체격들이 작으니까 어떤 파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격이 대금은 이게 어쨌든 팔이 작고 이렇게 작으니까 그래서 소금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저는 소금 말씀하셔서 이거 그냥 웃자고 먹는 드린 소금 말씀인데 아닙니다. 염전에서 일하셨나? 요즘 소금 파동 얘기하려고 했어.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제가 너무 죄송한데 하나 더 엮자면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했었어요. 상세라고 하나요? 네네. 네, 그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 저희 팀이 3등했습니다. 학교 어디였어요? 세일 초등학교라고요. 신탄진. 네, 맞습니다. 가서 3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세 팀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저한테 엄청 큰 자부심입니다. 네. 전국에서 3등. 네. 저 지금 저거 정확하게 4번째 들어. 제가 장구 얘기하고 뭐 하고 하니까. 너무 대단한 분이 오셔서. 장구 배우러 오셔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명 중에 1순위가 저 친구고요. 네네. 네네. 저 친구 이제 춤까지 같이 시킬 거거든요. 좋습니다. 장시면서 선이 이뻐요 보면.
그러면은. 포인트가 그냥 무조건 저 뭐 이렇게 편하지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또 선도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장구 치는 게 그 이 선이 이쁘다는 표현을 좀 쓰는 게 그래야 이것도 잘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치는 것보다 이렇게 막 실제 선생님 그 저희 가서 이제 시범을 좀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힘으로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약간 뭐 정말 이거 봤을 때 춤처럼. 약간 그 춤 같은 느낌, 춤 같은 느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율동 같은 느낌이.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우고 느낀 게 뭐냐면 근육 쓰는 게 다르니까 힘들어. 아, 그래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요. 선생님들이 두 가지를 배운 게 뭐냐면 그 근육 쓰는 게 다르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 근육이 두 번.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편하게 치네. 그 근육이 발달해서 나는 어깨 아프 죽겠다. 아니 진짜 우연의 일치인데 그래도 국악하고 연관이 되신 분들이네. 아유 근육. 예, 다 국악 연관됐죠. 그쵸.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항상 국악을 들고 율동을 했었지 않나요? 다들 국민학교 때? 그래요? 이 체육대회 때, 네, 북 뭐 들고. 북이든 뭐 소고, 소고. 네, 막 연주도 하고 무슨 율동도 막 하고 이런 게 항상. 네. 어떤 음악 시간에 초등학교 때까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껴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단소 유치원을 하긴 위주로 하는 것 배우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유치원은. 네. 네. 선생님 그럼 대전에 이 선생님 그 무형문화재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무형문화재 하면 저희가 솔직히 대전에 그렇게 많이 있나? 이게 잘 몰라요. 전통나래관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그 무형문화재 관리 때문에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아는데 그런 부분도 좀 대전 분들이 잘 모시는 분들이 대전에 많아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 보유자가 있고 네. 예능을 가지고 있는 예능 보유자. 무형문화재도 이게 나눠져요. 네. 예전에는 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네, 그렇게도 알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이제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이제 보이는 것이지. 네네. 뭐 단청장, 네네. 그다음에 뭐 불교 네네. 예술 쪽, 네. 네 그런 분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송순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쪽은 이제 그 기능 보유자라고 하고 네. 예능 보유자는 이제 뭐 지금 대전의 무형문화재 1호가 지금 대전 웃다리 농악이거든요. 네네. 그런 웃다리 농악이라든지 판소리, 뭐 고법, 네. 그다음에 뭐 줄풍류, 네. 뭐 가곡,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무용도 있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가 무형문화재예요. 그쪽에 예능 쪽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능 문화재는 예능 쪽의 문화재는 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예술. 네. 그 제한된 공간에서 공연을 연일을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기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또 저희 진짜 궁금한 게 그 무형문화재 중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걸로 공연을 했다가 저작권 소송이 당하는 경우도 예, 무용 쪽에서 그런 그렇죠. 일이 있었죠. 무용 쪽에서 예. 많이 있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으로 예. 네. 그 어떤 무형문화재 그 분이 제자를 키웠는데 그 제자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배웠으니까 선이 똑같죠. 그렇죠. 춤선이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이 되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등록을 해요. 저작권 등록. 장인어른의 어떤 이거를 그 춤 이거를 등록을 해서 제자들이 공연을 하려면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얼마씩 지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게 논쟁이 안 끝났어요. 대단하네. 안 끝나가지고 왜냐면 그 제자들은 또 이수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예. 대전 무형문화재 1호의 예. 웃다리 농악인데 이제 뭐 그 네. 사물놀이의 원류죠 농악이. 네. 예. 그쪽에서 지금 전승교육사가 뭐냐면은 네네. 이렇게 돼요. 무형문화재가 네. 일반 전수자가 있어요. 네. 전수자가 있고 그다음에 전수 장학생, 네. 그다음에 이수자. 네. 예. 아. 이수자가 되려면 일단 이 네. 그 앞에, 종목을 앞에. 전부 네. 다 공부한 사람이 네.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네. 그 전체를 다 마스터했다고 하면은 이수증이 나와요. 그 이수자가 있고 네. 그 위에 전승교육사. 예전에는 이걸 이제 준보유자라고 했어요. 전승교육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예능 보유자. 예. 그러니까 네. 제 위로 이제 그 지금 예능 보유자 선생님이 계시고. 네. 웃다리 농악에. 네네네. 예. 농악도 이게 웃다리 농악이 이제 대전이면 이제 다른 지역도 농악이 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저도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그 농악을 많이 이제 보잖아요. 실제 어떤 다른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좀 달라요. 장단이 틀려요. 그죠? 장단이 다른데 뭐가 다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강원도 쪽하고 뭐 충청도하고 또 경기 충청 지역을 네. 웃다리 농악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쪽에서는 쓰는 장단들이 똑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네. 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그걸 가지고 작품을 할 때 네. 조금씩 이제 그 지역에 따라 작품은 다르고 네. 뭐 판재라고 해서 이렇게 뭐 그 걸어가면서 원도 만들고 뭐 네. 이렇게 두 줄로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가로 세로도 막 그 대형을 만들고 네, 네,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요게 이제 판재라고 하는데 그런 작품이 다르지만 네. 거의 이제 같이 가는. 그래서 장단이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똑같이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전라도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전라도 우도농악. 네네. 그다음에 전라도 산간 지역에서 발달한 전라도 좌도농악. 전라도는 그래도 우도좌도. 네. 문화예술이 그래도 더 많이 발달을 했었는가 봐요. 네네. 그렇게 돼 있고 경상도 지역에 있는 경상도농악, 또 영남농악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강원도 쪽은 그쪽은 이제 영동 지역, 예. 영동농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지역별로 장단들이 달라요. 네네. 예. 전라도 우도농하고 전라도 좌도농하고 또 다르고. 그 전라도는 약간 네, 말씀하세요. 좌우도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 때문에 혹시 그렇게 평야지대와 달라지게 산간지대. 아. 전라도 평야지대 여기 지금 네. 강경 아래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제 평야지대로 이어지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그 우도농악. 그리고 대전 요 밑에서 금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네. 금산, 무주, 장성 네. 뭐 이쪽 쭉 내려가는 이쪽이 네. 전라도 산간 지역인데 그쪽은 좌도농악. 네. 그래서 충청남도 문화재 중에서 유일하게 네네. 웃다리 농악이 아닌 게 금산 농악이 충청남도 문화재로 되는데 거기는 네. 좌도 농악을 해요. 장단이 달라. 근데 좌도 우도 이게 네. 좌측 우측이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이제 나눠서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제 네. 오른쪽 위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기준으로 해서 네, 좌측인 그렇게 해서. 건가요? 이렇게? 지금 금산 농악 말씀하셨죠. 네, 아까 그때도 말씀해 주셨죠. 전라도였다고. 그때 당시는 네. 전라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요. 역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영범님이 제일 잘 기억해줘. 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 기억했는데 그렇게 타이밍이. 그 저희 네네. 패널들이 잘 묻어가요. 저도 그거 알았는데 맞아요. 막 이러면서. 아니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약간 이게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네, 네. 우리나라 뭐 그 말씀하신 농악이나 아니면은 뭐 전통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요새 조금 더 관심이 많아졌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까이는 뭐 트로트 가수를 봐도 네네.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있어요. 사람이 있고 네네네. 꽹가리도 있고 예. 그 장구하시는 분 참 멋있어요. 그리고 뭐 검은고나 아니면은 뭐 그런 악기로 네. 뭐라 그러죠? 퓨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퓨전. 요새 있는 그런 네. 비트랑 막 섞어가지고 네. 음반도 내시고 네. 되게 유명.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게 서태지 그때 그 뭐였죠? 떼레댕. 하여가. 아 그때 정말 이 온몸이 쫙 뭔가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그쪽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군단 이런 데 있잖아요. 저 왜냐면 장모님이 농악 대회 나오고 이러셔가지고 그런 데서도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은 그 배우는 게 이제 그 지역에 그걸 배워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지역 내에서 이제 같은 걸 배워서 거기서 경합을 해서 뭐 충청북도 대표다. 그럼 이제 웃다리 농악 대표가 되는 거로 그런 식으로 네, 제 꿈이 거기서 장구 치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 치실 것 같습니다. 농악 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국악을 더 좋아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가 몇 학년이었어요? 대통령 하실 때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 2003년 2003년도면 제가 대학교 이제 딱 들어갔을 때입니다. 네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7차 교육 과정을 딱 들어갔을 때 네. 초등학교 교과서에 국악과 양악을 50대 50으로 굉장히 많이 개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음악을 알아야지 되는데 서양 음악을 이렇게 뭐 좀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다 도레미파부터 네, 배우고 맞습니다. 피아노하고 네, 그래서 초등교육에서라도 우리 음악을 배워야 된다. 네. 그래서 교과서에 50대 50이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 그 학생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단소나 이런 것들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학교에 사물놀이도 하고 그런
그렇게 배웠던 세대들이 성인이 되면서 네. 오히려 우리 국악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들은 네. 우리나라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워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네. 않았어요. 네. 국악을 몰라. 네. 네. 오히려 네, 제가 더. 네. 그래서 심하게 막 네. 얘기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지나가면 쟤들 저 기생과들 아니야 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인식이 완전.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완전 패싸움 나는 거야 이제 막. 그렇죠. 뭐 그렇게 지냈었는데 제가 지금 모 대학에서 네. 교과목 개발을 하나를 했어요. 네. 네네. 예. 그 교과목이 뭐냐면은 신나는 사물놀이.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데 네네. 제가 꿈이 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음악을 보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와, 꿈을 이제 이루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교양 선택으로 해서 네. 전교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와, 박수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학교 그 교양 과목이라 그러죠? 교양 모건대학교에서 하는데 모건대학교 네네. 교양 과목으로.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2강좌를 하는데 네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고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네네.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된 계기,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임할 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초등학교 때 뭐 사물놀이를 했었다. 중학교 네. 때 했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네네. 다시 또 하고 싶고 예, 우리 음악을 또 다시 접하고 싶고 이러면서 이제 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좋다. 그러니까 예. 진짜 어려서부터의 그 교육의 힘이라는 게 네, 맞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교과 과정이 어떨까요? 또 바뀌었을까요? 지금 네. 그 작년에 네. 그 교과서의 국악을 굉장히 많이 줄인다고 막 네네. 이래가지고 국악하는 분들이 막 서울에서 막 네. 그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막 네네. 우리 국악을 저 퍼센트를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달라. 네. 그리고 뭐 판소리를 전공하고 지금은 트롯 가수로 유명한 송가인 씨. 네네. 네네. 송가인 씨도 그 현장에 가서 우리나라 음악을 더 올곧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좀 바람은 일단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악을 먼저 알아야 되고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알면서 네. 서양 음악을 해서 하면은 훨씬 개성 강한 음악을 창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탁 태우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대부분 그 실기가 단소 외에는 뭐 피아노 치는 거, 뭐 노래하는 거, 노래도 거의 대부분 성악 이런 거, 뭐 꽃밤 뭐 이런 것이 맞아요. 그랬던 거. 그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그룹이 네. 갑자기 기억나는데 혹시 아날치? 이날치? 아날치래. 이날치? 범 내려온다. 이날치는 그 영범님 세대 가수분들 아니세요? 네, 뭐 제가 지금 아날치라고 한 것만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룹은 몰라도 노래는 다 알아요. 전 국민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날치 밴드 같은 네네. 경우도 그 이날치라는 거는 조선 시대 때 실제 판소리를 했던 그 네. 실존 인물이에요. 이름인 거예요? 네, 이날치가. 네. 근데 이 그 이날치 밴드 네. 그 하는 멤버들이 젊은 친구들이에요. 네네네. 네. 그 판소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월드 뮤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어려운 판소리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쉽게 보고 가고 좀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고민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음악하는 친구들 뭐 베이스 하는 친구들 뭐 춤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같이 그 자기하고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만들어진 게 이날치 밴드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멤버를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멤버 하나하나 굉장히 인상 깊고 완전 개성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막 그 우리나라 홍보 영상 만들었을 때 우리도 보면서 뭔가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또 하나는 저희 꽹가리가 이제 축구할 때
그게 그 어느 나라에서는 금지도 대응하고 그랬던 거 아시죠? 그래요? 예, 깽가리 금지. 약간 부부젤라 그런 느낌인가요? 너무 심하다.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처음 접하는 소리라 우리가 계속 듣던 게 익숙하잖아요. 그쵸. 그럼 괜찮은데 처음 듣는 축구 선수들은 그게 자꾸 들리는 거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고주파라. 아,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래가지고 깽가리 금지한 나라도 있었었어요. 네, 그래요? 월드컵 그 예선전 돌아다닐 때 우리나라에서는 깽가리 금지. 아마 그런 나라도 있고 그래서 푹 치고 막 뭐하고 맞습니다. 막 그랬던 거고. 아까 그 뭐 하나 그 뭐지 그 만든다 그러셨잖아요. 그 어떤 놀이패 이런 거 하셨었다 그러죠. 아, 네네네. 네. 그런 걸 다시 하고 오면 어떨까요? 저는 하고 싶어요. 그게 약간 네네. 그게 아직도 기억이 조금 나요. 아, 그래요? 그 막 하면서 네. 막 땅도 내 땅이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 수업 같이 가는 걸로. 그거 되게 운동돼요. 운동 좋아하거든요. 네. 운동 좋아하면요 안 쓰던 근육을 쓸 수 있는. 알겠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으면은 훨씬 리듬을 잘 타요. 되게 잘. 네네. 네. 금방 쫓아올 것 같아요. 에이스. 예, 그래도 예 여기서 외모 담당이거든요 또. 아이고 네. 또 여기 선이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왼쪽은 외모 담당, 오른쪽은 네, 여기는 왕자님이시라서 다음 주 또 호범님을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되고. 장구의 비와 함께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네. 제 연습실에서 지금 그 일반인들 장구를 가르쳐 드리는 게 네. 그 영리 목적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뭐 나중에 전혀 아닙니다. 회비를 뭐 얼마인가 보면 아시겠지만 네. 아, 네. 예, 그냥 제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도 이제 좀 보급도 시켜드리고 네. 같이 우리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다. 네. 이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에 있나요? 그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있어요. 아, 네. 저기 홍주님 그 사무실 바로 옆이에요. 맞아요. 예. 바로 그럼 뭐 매주 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날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번 좋죠. 좋은 아이디어요. 저도 네, 한번 비슷한 해보시죠.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꼭 그 전통복을 입지 말고 우리 정장 입고 딱 그 정장에 갓을 쓰는 거죠. 네, 북도 좀 새카만 색으로 칠하고 거기다 이제 그 사인도 좀 하고 그리고 딱 그 정도 과했나? 뉴욕이나 네네. 프랑스 파리 같은 네네. 경우가 이제 세계 문화를 주로 이끌어가는 그런 네, 세계 문화 맞습니다. 1번지인데 네. 여러분들이 사물놀이를 배우셔가지고 와. 네. 거기 가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모자 하나 놓고. 꿈이 원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저는 모자 담당을 하겠습니다. 모자 담당하고 세 분이서 저기 상세하시고 여기 하시고. 자, 우리 노래 한 곡 저 신청해주신 그 강승모의 무정브루스. 정말 이거 옛날 노래인데. 선생님이 신청하셨으니까 소개를 한번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오세요? 이 네. 첫사랑. 노래는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네. 가사가 참 좋아요. 아, 네. 예전 그때 당시 노래는 정말 가사가 하나의 네, 네, 시같이.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저희도 그럼 한번 음미하면서 이 노래 듣고 잠시 후에 다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모의 무정브루스 부송 김병무 선생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 당시 노래 이렇게 딱 들으면 그 옛날 저희는 실제 접했던 게 어렸을 때 시절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영화에서 좀 많이 보잖아요. 이 노래 이렇게 들으면 이제 그 영화라는 게 우리한테 많은 걸 주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이 노래 이런 노래가 나오면 노래 좋은데 가사가 훨씬 너무 가사가 좋잖아요. 네, 네.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다. 네. 변해버린 당신에게. 한 소절만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음악 나오는 동안 또 저희들끼리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때 갑자기 궁금한 것들이 우리 패널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러니까 그 영화라고 하면 영화를 방금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네. 영화도 어떤 사람의 어떤 스토리잖아요. 영화라는 자체가. 네. 그럼 한번 오늘 네. 그 스토리,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완성된 모습을 제가 맞아요. 완성되기 네. 위한 네. 과정에 왜 국악의 어떤 타악쪽 그리고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서 어떤 아픔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되게 궁금해서요. 네. 저는 타악을 전공한 게 거의 뭐 운명 같아요. 운명. 운명이라는 표현이 좀 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그 동네 상쇄를 하셨어요. 상쇄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왜 시골에서 예전에는 왜 그 상여가 있었잖아요. 네. 상여 나가면 앞에서 이렇게 요량제비 하시고, 그래서 소리도 잘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연주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또 장구를 하셨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 뭐 어디 뭐 저기 가면은 밴드를 부르잖아요. 네. 막 키보드. 네, 네, 네. 근데 그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70년대 때는 네. 그 장구 치는 사람을 그 마을에서 천력을 갈 때 데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장구 치는 사람이 노래를 다 맞추잖아요. 흥도 막 돋궈주고. 저희 아버님이 또 그걸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막 그 동네에서 이제 막 이렇게 풍물 치고 그러면 막 따라다니고. 네. 예. 그 뭐 장구 가죽이 찢어지면은 예, 가죽을 예. 쫙 빼면은 이렇게 동그란 그 링이 나와요. 네. 네네. 네. 그거 가지고 굴렁쇠하고. 그래서 그 굴렁쇠를 잡고 있으면 대장인 거예요. 이제 그날은. 네. 그렇게 하고 하면서 네. 다니다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였지. 네네, 국민학교 국민학교 때. 네. 4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농악부를 모집을 했어요. 네. 저 한다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꽹과리를 치고 네.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대전 쪽으로 나와서 네네. 조금 그 이쪽 전문 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네. 부모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네. 고향이 금산인데 네. 금산에 그때 금산 농업고등학교에 토목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토목과를 들어갔어요. 야. 그쪽에 이제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네, 네. 들어갔는데 1학년 들어가자마자 또 거기에 농악부를 또 뽑는 거예요. 농악부가 있어. 와. 네. 운명이네, 운명. 그러니까 농악을 할 수밖에 없는. 농악부 할 사람은 또 손들었지.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하면서 공부하고 병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농악으로 완전히 미쳐가지고 네네. 빠지게 돼서 농악으로 하고 그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악으로 해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 네. 단국대학교에 국악과가 생겼는데 네. 제가 이제 거기 2기로 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국악과에 국악타악 전공을 뽑지를 않았어요. 오, 네, 네. 국악타악 전공으로 들어간 게 그때 처음이에요. 와. 네. 국악타악이 없었어요. 그냥 뭐 대금 전공, 네, 피리 네. 전공, 가야금 네. 전공, 네. 뭐 해금 전공, 검은고 전공. 네. 그러니까 뭐 타악이라는 쪽이 아예 불모지라까지 그런 쪽이었다는 그렇게 거예요? 따로 떼는 장르가 없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네. 타악 전공으로 해서 뭐 사물놀이도 하고 또 네. 궁중음악 할 때는 또 궁중음악 반주 장구도 하고 민속악도 하고 네. 판소리 뭐 이렇게 소리북도 한 연주하고 이러면서 국악타악의 연주자로서 전문 연주자로서 이제 길을 가게 된 거죠. 야.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이제 진로를 결정하셨다. 근데 그때 연정국악원을 이제 만나서 네,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그런 연결이 딱 되면서 그 4살 때 어떤 선생님의 그 모습도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아까 연정 선생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막 이럴 때 그 청년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맞아요. 아까 신청하신 무정부르스 노래까지 딱 겹치니까 맞아요. 지금 막 뭔가- 그 어떤 영화에 맞아요. 스토리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착 분위기가 맞아요. 머릿속에 네. 상상이 되는 듯한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네.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과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때 학교가 전국을 막 제패하고 다녔거든. 네네네. 근데 아버님이 네. 제가 농악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네. 하셨는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네. 농악부 연습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막 지게작대기를 막 던지는 거, 아이고. 예, 한다고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그때마다 막 반항이 셀 때라 다시 그러면은 돌아서 그냥 그때 학교에 이제 농악실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 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집에 안 가. 한 일주일 안 가면은 이제 네. 아버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하마 제발 집에만 돌아와라. 가면은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께서 네. 그렇게 뭐 재주가 좋고 하셔도 사실 그게 직업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더 반대를 하셨던 그때는 것 같아요. 그랬죠. 특히 그랬죠. 이제 그때는 네. 이제 뭐 철 몰랐으니까 네, 그렇게 네. 모르고. 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네. 우리 단국대학교에서 네. 처음으로 사물놀이를 우리 팀들이 발표를 네. 했어요. 발표를 할 때 네.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 대전 목동에 살았는데 네네. 끝나고 내려와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새벽에 일을 나가시면서 네. 내가 이렇게 누워 자는데 문을 딱 여니까 햇빛이 딱 들어오더라고. 네. 근데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아유 아버님 뭐 어쩌고 이게 싫은 거야.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자는 척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머님한테 네네. 우리 병곤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이거를 왜 내가 지금까지 계속 반대만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네. 어머님한테 여보 네. 우리 네. 일단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우리 병곤이 네. 뒷바라지 해주자. 아. 그런데 딱 누워 있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막 여기서 이렇게 쌓였던 네, 네, 한이 네, 네. 맞아, 그러실 것 같아요. 덩어리가 확 터지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쭉 흐르는데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도 못 하겠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자는 척만 하고 있는 거야. 야. 그거 문 닫고 가셨어. 네. 그랬는데 네네.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교통사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이고. 차라리 그냥 계속 반대를 하시든지. 네.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 생각하면은 그 미운정밖에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나도 그래도 더 살갑게 아버님한테 네네. 아버님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비전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네. 장남이라 네.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속으로 꿍 하고 있지. 네. 그래서 그런 좀 아픈 사연이 또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선생님 얘기 듣고. 아이고. 오늘 분위기가 참 눈물. 근데 진짜 완전 진짜 대단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 정말 어떤 선생님이나 뭐 솔직히 뭐 대통령이 더 잘한다 이거보다 제일 큰 인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살아 계실 때 계속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하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 좀 오기 같은 게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대부분의 뭐 스토리는 그런 과정에서 성공을 많이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전에 그럼 사신 지가 몇 년, 한 50년 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80 아니구나. 네. 85년도에 그때 완전 예. 대전에 이제 연정국악원 아니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입학하면서 네네. 그 시골에서 살면서는 아무래도 네네. 그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농사져서는 우리 같은 경우 또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진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나를 뒷바라지를 하려고 네네. 이제 식당에서 뭐 일을 하든지 이렇게 네. 고정 수입을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어머님하고는 이제 대전에 이사를 나왔죠. 아버님하고 동생들은 시골에 있었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대전에 그때 대학생이었죠. 네. 그 대학생으로 오셔서 그때 이게 대전에 그때는 그 술 좋아하셨잖아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드셨었을. 고등학교 때는 네. 뭐 그 원래 금사는 다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고 그랬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어떤 걸 저희- 드시나요? 막걸리 저희 드시나요? 형님도 그랬고. 선배들이 그냥 뭐 이렇게 딱 세워놓고 막 그냥 따라주면 네 맞아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금사는 그랬어요. 그런 문화가 또 있나요? 집집마다 그 금사는 그 막걸리를 집집마다 다 담으셨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집에 나가도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했겠지만 진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막걸리 술 심부름 시키면은 예. 들고서 예. 아유 예. 이렇게 예. 골목길 돌아가면서
하면서 네, 한밤중에 골목길 막. 싹 돌아가서 아무도 안 보면 그또한 번. 저도 여기 예산이 시골에 제 저기 할아버지하고 예산인데 저도 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막걸리 이렇게 한 집에 네네. 받아와라 네. 받아오는 어렸을 때. 맞아요. 네, 그 이뻐서 또 시키는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여쭤보니까. 그런데 오면 정말 아신대요. 왜 이게 가벼워진 거야.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먹은 거지 형들이. 한 번은 딱 왔는데 정말 많이 먹은 거야. 그 집에 와가지고 수돗물 틀어서 아, 오늘따라 맛이야. 뭐가 좀 시원한데 이런. 할아버님이 아유 맛이 이렇게 맹맹하지. 자 오늘 저희 그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스토리텔러나 이런 분 있으면 좋은 콘텐츠 정말요. 있으실 것 같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와 넘치실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네. 진짜 뭐 보시는 분 중에 뭐 네. 단편 영화 제작자나 네네. 아니면 말씀해주신 좀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은 네. 좀 소재로 좀 삼아도 아, 네 우리가 만들면 되죠 뭐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시려고 하시니까 아니 저 선생님 인사하세요. 저 남자 배우 선생님 젊었을 때 모습의 그래요? 남자 배우. 예. 제가 감히 남자 그럼 해도 될까요? 저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데요. 네, 저기 뉴욕 막걸리에다가 물 채우다 걸려서 맞는 역할. 그냥 맞는 역할만 쓰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원래 선생님 목소리 좋고 그래야 동료화가 그나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로맨스를 좀 넣어야 되는데. 로맨스 말씀 안 하셨네요. 로맨스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못 들어놨어요. 스토리에 로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만 여쭤볼게요. 술 중에 그럼 제일 좋아하시는 게 막걸리. 아니 막걸리도 좋아하고 네. 소주도 좋아하고. 주량은 어느 정도? 네. 소주 한 2병 정도 먹나? 2병. 아, 2병 정도. 네. 제가 취한 걸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하긴 내가 맨날 먼저 취하죠. 모든 사람. 그리고 호범 씨가 워낙 술을 못 하니까. 네. 근데 그 못하는 것 같진 또 않으시던데. 그쵸. 아니 가끔 잘 받을 때 이 네. 친구들이 봐가지고요. 근데 선생님하고는 자주는 못 먹었어요. 너무 어려운 선생님이라 맨날 혼내셔가지고 손목에 힘 빼라, 뭐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 그래서 대전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가게가 있어요? 있죠. 네. 진로집. 젤로집, 네, 대흥동. 두부, 두부. 예. 두부 두루치기. 광천식당. 광천식당. 광천식당 네. 그렇게 오래됐네요. 오. 예. 그게 그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까치돌구이. 까치돌구. 까치돌구이는 네네. 은행동에 있다가 지금 저쪽 그 탄방동. 둔산 탄방동. 네네네. 아. 금산동. 예, 지금도 거기는 장사가 잘 그대로 되죠. 까치돌구이. 네. 네. 야. 까치돌구이가 유명하죠. 오래됐구나.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고 싶잖아요. 까치돌구이는 솔직히 고기 맛있습니다. 네네네. 맛있어요. 아, 저 좋아요. 진로집은 안 가봤어요. 저도 진로집 안 가봤는데. 네. 진로집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어떤 게 메인이에요? 두부 두루치기. 두부 두루치기랑 네. 편육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그 칼국수 먹으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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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제가 왜 갔냐면 네. 제가 먹는 방송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맛있는 녀석들에서 거기를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거기서 그 방송 보고 그날 갔어요. 그날 가가지고 네. 먹었죠. 그럼 오늘 이렇게 방송 나가고 와서 진로집 되게 살 많아진 거 아닙니까? 저희 대우석 방송. 뭐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워낙 거기는 저희가 항상 많아요. 네, 가면은 근데 사람이 진짜 그렇게 오래된 맛집은 정말 홍보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근데 지금 그 대흥동 얼마 전에 오랜만에 가보니까 네. 예전에 있던 가게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네. 많이 문 닫았더라고요. 오래되었던 집들도 네네. 네네. 안타깝네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뭐 코로나 끝나고 문 닫는 속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더래요. 저기 뭐야 그 경제적으로 힘드니까요. 예, 배달 이런 쪽으로 개업했던 게 지금 네. 다시 문을 닫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배달만 전문으로 했던 네, 맞아요. 데가 다시 이제 다 문을 닫으니까 이제 다 또 그게 이제 그 폐업수로 이제 이어져. 또 자꾸 오늘 우울한 얘기하네. 자, 그러게요. 이제 자, 방송이 다 끝나갔습니다. 국악을 즐기기 위해서 시민분들한테 연정국악원의 행사가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학 때 기획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올해 기획하는 것들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그 뭐 항상 뭐 예년에도 했지만 네. 방학 때 또 방학 특강이 있어요. 네네. 아, 네. 특강 일반인들 가서 네.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학기 중에는 네. 그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또 일반인들이 와서 이렇게 뭐 낮에 네, 그렇게 뭐 추강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상설 공연을 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맞아요. 지금 격주로 해요. 아, 2-4주로 토요상설 공연을 하는데 네. 정말 이제는 이게 오래 하면서 이제 이게 정착이 돼서 네, 마니아가 시민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와, 매 연주할 때마다 네네. 꽉꽉 차고 네. 네, 그래서 상반기는 7월 달까지 하고 8월 달 한 달은 이제 너무 더우니까 네. 한 달 쉬고 네. 9월 달부터 다시 또 11월 달까지 또 가을에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네네. 참 분위기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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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공연 하나 또 홍보할까요? 네네네. 7월 14일 날이 저희가 개원 기념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우리 저희 연정국악단에서 네. 7월 14일 날 네. 정기 연주를 하는데 네. 어떤 걸 주제로 하냐면은 네. 필름 콘서트라고 해서 영화 러브 스토리 네. 그다음에 접속 네. 예. 이 나왔던 영화 음악들을 네. 우리가 이제 국악 관현악으로 연주. 네. 뒤에 스크린에서는 영화가 흐르고 영화에 나오는 음악을 직접 거기서 라이브로 연주를 해요. 또 약간 사랑 쪽이면 저희 형님들이 또 못 참거든요. 가야죠. 그럼 그 사전 예매를 해야 되는. 그 네네. 저희가 지금 네. 그 공연할 때마다 매회 그 만석을 채우고 있거든요. 네. 예, 빨리 예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다다음 주 그러니까 금요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금요일 1회 공연만. 네네. 네. 자, 여러분 좋은 정보 함께 해주셨고 시간이 좀 짧아요. 오늘따라 또 그럼 유달리 짧네. 다음에 또 그럼 초대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여쭤보신 게 정말 많은데 맞아요. 네, 한 55분이 저희 같다 시간이라 저 마지막에 이제 연정국악원의 그 7월 14일 날 아주 중요한 행사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자, 여기서 오늘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김영훈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최여범. 예, 윤준홍. 김홍준. 네, 이영범이었습니다. 네, 칠갑산 주병선 노래 띄워드리고요. 역시 부송 김병훈 선생님이 신청곡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여러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밤에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씩 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칠갑
가슴 속을 태